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EV4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 마음에 든다. 디자인 저게 뭐냐? 이런 평가들이 좀 엇갈리죠? 디자인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고를 할 겁니다. 반면에 아주 긍정적인 건 이것도 EGMP인가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없어졌어요. 참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내연차의 서브프레임 일부라든지 배터리를 관통하는 볼트 몇 개 가지고 와서 이게 플랫폼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구분 방식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신 거죠. 아직도 한두 분 정도는 그 멍청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치 그걸 야 내가 대단한 이의를 제기를 했으니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시는 정신없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제는 한국인답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눈치도 빠르고 하나의 분야를 생소하다 할지라도 흐름을 보고 간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전기차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 플랫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인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특히 플레오스 발표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셨을 거예요. 야 이제 E&E, Electronic and Electric, 전자와 전기,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전기전자 관련된 제어가 전기차에서 이제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핵심이 되는 시대구나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원래 과도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내가 예전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티엄 플랫폼 관련해서 얼티엄은 GM의 초창기 전기전자 제어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플랫폼 포괄적인 전략이었는데 또 이게 내연차 시대에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배터리 플랫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기도 했고 정말 혼란한 그러한 시기를 불과 몇 개월 전에 지나왔는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을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아이오닉 5, EV6, 또 EV3, EV4 좋은 전기차 많이 나오는데 이거 플레오스 전략으로 출시된 전기차 아니니까 이런 거 구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플레오스 여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걱정까지 이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똑똑하고 영민하시고 판단력이 정말 빠르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EGMP 전기차들이 기존의 내연차 방식처럼 설계된 그런 전기차들이 아닙니다. 지금 플레오스 OS의 핵심이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메인 방식의 컨트롤러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이 설계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1세대 EGMP 차들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이건 빠져 있지만 도메인 컨트롤러 방식으로 기존의 내연차보다는 훨씬 더 진부한 형태의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중심인 상황에서 플랫폼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스마트폰이 아이폰으로 진화하기 바로 직전에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장점을 어느 정도 잘 믹싱하고자 나왔었던 그런 과도기적인 스마트폰 초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플레오스가 완벽하게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쉽지만 왜냐하면 지금 현대 기아의 전기차에는 CCANC나 또 제네시스의 CCIC가 들어가는데 이게 AOSP 기반입니다. AOSP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안드로이드의 그 모티브가 되는 OS는요, 원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그걸 인수를 하면서 구글 개발자들에 의해서 보증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지속적인 개선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구글에서 보증하고 구글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오픈소스에서 정말
업데이트도 편하고 안정성, 보안성도 강화시킨 그런 OS 형태로 좀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OSP에서 안드로이드가 나온 거고요. 그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AAOS,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작하고 이걸 유지보수하는 IT 기업에서 보증하는 스마트폰 단말기형 OS 안드로이드와 또 그걸 기반으로 자동차에 맞게 통합 OS를 만든 AAOS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픈소스 가져다가 자동차 회사가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구글에 종속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특히 구글과 같이 거대 기업의 결과물보다 좋으려면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건 0.0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하드웨어를 접어치우고 구글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실력이라 그러면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어느 정도에만 적용을 했냐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UI, UX 정도만 적용을 하는 정도로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러지 말고 전체를 통합 OS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 제안을 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가 설계가 되냐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통합 OS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가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PC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럼 PC처럼 만들려면 핵심이 뭐냐?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엄청 간단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기 이전의 내연차는요. 기능이 하나 추가되려면 컨트롤러, 제어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제어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제작이 돼서 붙습니다. 그러면 1대1로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장치들이 하드웨어와 펌웨어가 다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장치들을 CAN이나 CAN-FT, FlexRay 같은 기존의 프로토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연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한 70개, 80개, 고급차들은 100개도 넘어가고 그러면 그걸 다 전선으로 연결하니까 한 앱스의 복잡성서부터 통신 노이즈에 따른 문제점들, 그래서 하다 보면 화면 안 나오고 일부 기능 먹통되고 다시 시동 껐다 켜면 다시 작동하는 이런 오류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합 OS는 이걸 도메인으로 다발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5 EV6와 같은 1세대 eGMP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도메인으로 일부 기능들을 묶어서 90개, 100개 되는 그런 마이콤의 수를 절반 정도로 40개, 절반 이하로 줄여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마이콤 수는 여전히 40개 이상으로 많아져야 되고 제어기의 일부 소프트웨어가 1대1로 붙어서 통합 OS가 적용이 되지 못하고 기능 개선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일부는 OTA를 통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일부 되지만 이렇게 일부 되는 그런 기능 개선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내연차처럼 단순화되고 효율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어기와 거기에 붙는 펌웨어를 세트로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PC를 바꾸더라도 OS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만 깔아줘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설계를.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에서 아주 단순화된 API만 OS가 인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드웨어가 버전 1에서 버전 2로 바뀌었는데 OS는 얘가 바뀐 줄 모르고 그냥 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구나, 너는 오디오 관련된 하드웨어구나 하고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동일한데 그냥 구동시켜줄게 라고 해서 OS가 전체 하드웨어가 변경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편리함이 생기냐면 그냥 하드웨어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능이 좀 떨어져서 예전 방식의 구동 방식이고 약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면 그냥 하드웨어의 기구와 PCB만 바꿔주면 OS가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소프트웨어는 문제없이 이미 통합 OS는 충분히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아주 고도화된 그러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붙어서 그 기능에 하드웨어의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기능 향상 폭에 따라서 그대로 인식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PI 정보 정도만 수정을 해서 올려주면 여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오스 OS의 전략이 뭐냐?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향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OS의 변화 없이. 물론 이 OS도 주구장창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진보된 방식의 통합 OS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OS 업데이트만 해주면 또 문제없이 하드웨어의 장치의 변경 없이 기존의 OS만 업데이트가 돼서 또 기존의 OS처럼 정상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소비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오닉5나 EV6도 도메인 컨트롤러 방식이면 플레이오스 O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도 도메인 컨트롤러 방식이라는데 뭐가 다른 거지? 자, IO, 인풋 아웃풋을 관장하는 컨트롤러, 이 도메인을 놓고 PC 시스템으로 전체 통합 OS를 관장하고 있는 시스템의 도메인과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키면 통합 OS를 관장하는 PC박스가 제어기 IO 컨트롤러가 관장하는 그 위의 것을 처리를 하면서 제어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PC 시스템이 일정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각각의 제어기가 도메인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어기를 통해서 주요 장치들의 구동은 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Vehicle to Everything, 주변의 디바이스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그 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접속을 해서 뭐 자율주행을 비롯한 그 외의 장치들을 우리는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I는 온 디바이스 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클라우드 AI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컨트롤러 부분이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와이어리스, RF 컨트롤러가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킹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건데 이 해킹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주 엄청난 보안이 필요한 이 부분까지 분리가 돼서 이 세 부분이 다 자동차에서는 안정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도메인으로 분리가 돼 있으면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플레이오스 통합 OS 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전기차들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1세대 EGMP 같은 모델은 기존의 피처폰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폰의 흉내를 낸 겁니다. 방식, 설계, 구조, 뭐 이런 소프트웨어의 적용 이런 것들이 기존의 피처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통합 OS를 기반으로 해서 새 도메인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좀 더 단순화되고 또 하드웨어만 교체를 하게 되면 통합 OS와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어서 10년이 돼도 일부 핵심 기능들은 여전히 새차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 마치 지금 PC 여러분들이 느려졌어요. 그럼 메모리만 바꾸면 바로 쾌적한 상태에서 구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부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드웨어 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전기차가
2026년 2분기부터 다시 말하면 GV90부터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내연차의 플랫폼을 논하는 개념과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eGMP 이전에 뭐 MQB 플랫폼도 있었고, MLB 플랫폼도 있었고, MEB 플랫폼도 있었고, TNGA 플랫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플랫폼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피처폰처럼 구시대 유물이 되는 거고,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예전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서브 프레임이랑 몇 가지 링크를 가져왔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 O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전기차의 플랫폼이 예전 플랫폼이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EV3 때 그 논쟁이 있었죠. 그때는 이 소프트웨어 개념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어서 전기차도 어차피 자동차인데 그게 뭐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생긴 참 촌극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민성이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덜하고 또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거기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분위기로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깨닫는 능력은 진짜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은 EV4 나오면서 이것도 eGMP인가요? 라는 멍청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한 20분의 1, 3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가끔 나와요, 가끔. 뭐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런 바보스러운 분들은 여전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전전긍긍하고 막 빠르게 조급하게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아이오닉 5 EV6와 같은 1세대 eGMP 모델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내연차도 팔리고 있는데요. 내연차는 통합 OS는 꿈도 못 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식 설계 방식이잖아요. 내연차에도 플레이오스를 적용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면 내연차의 밸류체인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연차를 이 도메인 컨트롤러 새로운 통합 OS에 맞게 하려면요, 3개의 컨트롤러, IO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 그 3개의 IO 컨트롤러는 별도의 도메인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보조용으로 200테라플롭스의 칩셋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PC 시스템, 그리고 또 앱을 구동하는데 20테라플롭스에 해당하는 서브 칩셋이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이 붙어서 이 3개의 컨트롤러 외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TCP/IP, 이더넷을 통해서 들어오던 RF로 들어오던 그런 와이어리스 정보들도 또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위한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연차도 만약에 그렇게 개발을 한다 그러면 플레이오스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꺼져가는 생명, 꺼져가는 그런 시장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내연차를 위해 갈아엎는다? 이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35년 되면 이제 각 나라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물론 기간이 늘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연차를 그렇게 바꾸는 시도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eGMP 같은 1세대 전기차는 어떡하냐, 이게 통합 OS가 안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으로 봐서는 기존의 1세대 전기차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일부 기능을 플레이오스처럼 구동하게 변경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플레이오스 OS를 적용했을 때 그런 스마트폰과 같은 포괄적인 제어가 가능한 전기차로 변경은 좀 어렵죠. 하지만 기존의 내연차와 완벽하게 스마트폰화된 전기차의 중간 단계이다 보니 대략적으로 한 그 과도기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어차피 자동차 수명이라는 게 최대한 10년에서 한 12, 13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내연차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하드웨어를 제어하면서 지속적인 향상점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스마트폰처럼 진화된 전기차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제어가 플랫폼의 핵심이 돼서 전기전자, 일렉트로닉 앤드 일렉트릭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돼 있는 1세대 전기차로서는 여전히 가치는 높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EGMP 사실 분들은 비싼 것보다는 실용적인 거를 많이 사시는 게 답이다. 그리고 스마트폰화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비싼 차를 고려하셔라. 특히 이런 단계까지도 오지 못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내연차의 플랫폼을 대충 고친 독일 전기차라든지 뭐 그 외 전기차들을 억대를 주고 구입하는 건 진짜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6년 2분기부터니까 GV90에서부터 우리는 통합 OS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오스 OS가 전반적인 통합 운영 체제로 그 자동차를 제어할 거고 그 안에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AAOS,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레오 AI가 붙어요.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플레오스 OS가 있는 거고 거기에 플레오스 커넥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안에 글레오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누마, 넥스트 어반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예요. 요거는 이제 소외된 계층, 소멸되는 도시를 위한 수요 대응형 자율주행. 요거는 이제 기업이 사회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건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2분기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지금 레벨 3라는 명칭을 대부분 안 쓰려고 해요. FSD도 고도화된 레벨 2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테슬라도 이걸 레벨 3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레벨 3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법적인 책임을 무한정 져야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차라리 고도화된 레벨 2 플러스라는 말로 이걸 대체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니까 현대기아가 레벨 3도 아닌 레벨 2 플러스를 2027년에 한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7년까지입니다. 부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플레오스라는 기본적인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시점이 2027년까지 그 준비를 맞춰서 제공을 할 거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는 제네시스용이나 플래그십용으로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자율주행을 위한 칩셋이 200테라플롭스라고 너무 낮은 거 아니야? RTX 4050 정도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게 기본이라는 것이 그 위에 더 적용이 된다는 건 아직 발표하기 전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시대의 전기차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AOSP, AAOS의 차이는 뭐고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뭐고 아니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개념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전기차 리뷰를 그나마 올바르게 하실 수 있어요. 내연차 이렇게 보시면서 서브프레임 보시고 링크 보시고 전기전자 잘 돼 있네요 라고 망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걸 설명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역 파괴 안 돼요. 영역 파괴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영역 파괴에 해당할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예요. 요리하시는 분이 처방까지 하시려고 하면 되겠어요? 요리만 하셔도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처럼 의사처럼 건강을 위한 조언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처방하고 그 처방전 나오면 내가 약 줘줄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의과대학 들어가셔가지고 혹은 약대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학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 장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가끔 장르 파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얼마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영역에 들어서시면 모를까. 내연차 부품 각각의 제어기와 소프트웨어가 개별로 붙는 이런 하드웨어만 만졌던 분들이 통합 OS를 진부하고 소프트웨어가 전체 플랫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를 어떻게 눈으로 여러분들 소스코드가 보여요? 매트리스의 내용과? 아니잖아요. 요즘 난가병이 유행해요. 정치권에서도. 예, 이 유튜브나 뭐 이런 자동차를 평가하는 데서도 난가병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걸 설명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난가? 이런 처참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의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